안녕하세요 여러분. 슬기로운 단도박사관에 상담하는 남자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는 이 도박 중독 회복률, 단도박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재발이 얼마나 좀 많이 되는지 이 내용을 좀 알 수 있었고요. 아마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희망보다는 절망감 같은 게 더 많이 들 수도 있는데요. 그래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 길을 함께 좀 같이 만들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재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재발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잡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. 물론 제 개념이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재발이 이거다라고 규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이 단도박 과정에서 이 재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올바르게 이해를 할 때,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재발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건데요. 그렇기 위해서는 재발이 좀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기존에 이 도박 중독 재발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렸는지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. 첫 번째는 적어도 2주 이상 단도박을 실천을 하고 그 이후에 자기가 설정한 그 목표를 지키지 못했을 때, 위반했을 때라고 재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. 그래서 이 정의에 들어간 재발에 대한 개념을 보면 일단 2주라고 하는 단도박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단도박 기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, 또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.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가 단도박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목표점들이 있을 겁니다. 근데 그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것을 이제 재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어떤 정의 내용을 보면 치료 후에 12개월 이내에 2번 이상의 이 도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개념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치료를 했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치료 후에 단도박을 유지함에 있어서 단도박 기간이 얼마나 되냐, 이 기간도 설정되어 있고요. 또 여기에서 도박을 했던 횟수가,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2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이렇게 횟수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정의는요, 조절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과도한 도박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. 저는 이제 이 개념에서는 좀 어떻게 이해했냐면요, 이 단도박 기간에서 도박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도박 행동이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수준에서 했는지 아니면 조절을 할 수 있는 수위를 벗어났는지, 이제 여기서는 이 개념을 참 중요시하지 않았나,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개념에 의하면 도박을 했다고 해서 다 재발로 보는 건 아니죠. 그 도박을 했는데 그가 조절할 수 없는 어떤 수익의 행동까지 나타나야 여기서는 이제 재발로 본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정의는요, 이 정의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이 한국 단도박 모임, 이 GA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. 거기에서는 12단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.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도 12단계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는데요. 도박 중독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의하면 재발이라고 하는 것은 도박뿐만 아니라 도박과 유사한 어떠한 형태의 도박이라도 하는 것을 모두 재발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어떤 정의 중에서 가장 좀 원칙적이고 좀 까다로운 조건이 바로 이 마지막 이 12단계에서 보는 이 재발의 어떤 개념이고요. 이렇게 네 가지를 보면 뭔가 좀 차이가 있으면서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. 재발을 했을 때 단도박 기간을 얼마나 재는지, 그리고 재발 당시 도박을 했던 어떤 빈도나 강도는 얼마나 되는지, 그 행동이 조절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조절력을 상실했는지,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재발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저는 도박 중독이 단순하게 도박 행동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, 도박 행동은 도박 중독이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지 그 행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도박 행동이 있을 때 이 행동 앞뒤 전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
그 맥락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. 도박 행동을 하기 전부터 도박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상황, 자극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도박을 하게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작동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도박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도박 중독에서 재발을 정의를 할 때 자신이 단도박을 결심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도박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패턴을 발견하고 이해했는지, 그리고 이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, 그 노력을 통해서 얼마나 성공했는지,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재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 자체가 다시 무언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이전에 있던 것들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즉 재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전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가 좋아져서 잘 지내다가 다시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. 이 도박 중독은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재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도 도박 중독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이렇게 설정해서 재발을 보기는 어렵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재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완치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도박 중독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지,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,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신에게 도박 중독을 일으켰던 원인들을 잘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됐고,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여러분들의 단도박에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.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도박 중독에 대한 재발의 개념이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따라서 자신이 자신의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. 이러한 노력의 이 결과로는 한 3가지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. 하나는 이 단도박을 시작을 해서 재발하기까지 이 기간을 보는 것입니다. 저는 이 기간을 볼 때 단순하게 이 사람이 도박을 끊기로 해서 얼마 정도 끊었나, 몇 주를 끊었는지 몇 달을 끊었는지 이것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이 반복되는 도박의 어떤 주기, 도박의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반복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였고 그것을 넘겼는지 넘기지 못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. 제가 과거에 월드컵 주기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. 이분은 도박 문제가 4년마다 한 번씩 발견됩니다. 그리고 그 월드컵을 하는 시기에 그렇게 재발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럼 여러분께서는 이 월드컵이 진행이 되지 않는 이 4년 동안의 이 기간을 도박을 끊은 걸로 봐야 될까요? 도박을 끊지 않은 걸로 봐야 될까요?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께서는 도박을 끊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패턴이 수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발을 했을 때 이 도박 행동에 대한 빈도와 강도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도박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인지, 빚은 얼마나 생긴 건지, 또 도박을 했던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됩니다. 또 한 가지는 이 재발을 한 후에 이 재발을 대하는 그 도박 중독자의 태도입니다. 재발은 이 도박 중독자에게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진정으로 단도박을 하고 있었다면 그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다시 도박을 끊어갈 준비를 하십니다. 이내 자기의 그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자신을 추스리고 다시 단도박을 다짐해가고 결심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. 제가 좀 전에 이 도박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패턴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 패턴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리면 도박을 다시 했을 때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는데요. 이렇게 고통 속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도박을 하는 그 패턴 속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.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
그냥 그 고통 속에서 파묻혀서 무기력하고 누워있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좀 괜찮아지고,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도박을 안 하거나 못하게 되고, 이런 과정이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또 좋아지고, 그 좋아진 다음에 다시 또 도박을 하게 되고, 이런 패턴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데요. 그래서 제가 고통 속에서 빠져 있는 것도 도박을 하는 어떤 패턴 속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. 하지만 이 재발이 된 후에 내가 그 고통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고, 그리고 다시 도박을 끌어가는 이런 결심을 하는 것만으로도 예전에 돌아갔던 그 패턴이, 도박 행동을 만들었던 그 패턴을 반복하지 않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재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. 어쩌면 우리가 도박을 안 하고 있건 못하고 있건 단도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, 그거는 정말로 단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도박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재발된 후에 내가 재발에 대한 어떤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에 따라서도 내가 그동안의 단도박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노력을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, 이것들을 또 파악해 볼 수 있는 그 근거 자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. 이 단도박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단도박을 시작한 이 날짜를 딱 체크하고 단도박을 시작을 합니다. 그런데 수시로 이 날짜가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 단도박을 시작한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이 날짜들이 바뀌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. 심지어 어제 단도박을 시작해서 오늘 다시 도박을 했고, 그래서 오늘 다시 또 재발이 됐다,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. 이런 분들에게 그것은 재발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것은 재발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도박 중독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도박 문제가 반복되시는 분들께서는요, 그동안 도박을 했던 그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기의 도박 문제가 어떤 주기가 있는지, 어떤 패턴이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 주기를 찾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도박 문제를 반복하는 그 패턴과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,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고 있는지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. 이 기간을 바로 이 잠복기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도박을 결심을 하시고 내가 도박을 안 해가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도박을 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지, 아니면 내 잠복기 안에서 내가 도박을 안 하고 있는지, 이것과 잘 구별을 해야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인 단도박을 해갈 수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는,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잠복기 동안에 도박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마치 도박을 끊고 있다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재발에는 우리가 단도박을 하기 위해서 이 단도박을 결심하고 준비하고 실천하고, 그리고 그 실천을 통해서 성공했던 아주 이런 귀한 경험들이 다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 자신의 도박 행동의 주기와 패턴이 반복되고 그 과정 속에서 도박을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이 잠복기와는 반드시 구별을 해서 재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이어서 재발에 대한 내용을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것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